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시사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포콘서트 아이스크림 진행을 맡은 하승입니다. 오늘은 청년층과의 소통 문제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요새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두고 여러 정당들에서 20대, 30대의 표심을 잡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공천도 있었습니다. 20대와의 소통, 최근에 안철수 현상으로 빚어진 각 정당들이 20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들,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20대를 잡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과연 우리 시대의 기성세대들은 20대의 생각들을 잘 읽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20대들은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고 과연 서로가 소통을 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젊은 층과 기성세대 간의 소통의 문제, 우리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문제를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소통인데요. 네. 오늘의 초대 손님, 20대시죠. 예, 우리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윤주진 씨 나오셨습니다. 조숙해 보이시네요. 굉장히. 조숙하십니다. 지금 86년생이시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20대 맞고. 예. 우리 송 변호사님은 85학번이시라고. 이렇게 함부로 나이를 드러내시면 아 참. 네, 이 세대 간 소통이 잘 돼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네. 우리 윤주진 씨는 그 한국 대학생 포럼의 제2기 회장을 맡으셨다고 그러던데. 예, 맞습니다. 대학생 포럼은 어떤 단체입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대학생 단체죠. 대학생 단체인데 예. 이제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예. 좀 첫 취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대학생들 중에 좀 다양한 목소리가 좀 있는데 너무 한쪽 목소리만 좀 과도하게 전달되는 것 같다는. 제가 아는 대학생 단체는 뭐 한국 총학생회 연합 뭐 이런 거. 예, 한국 대학생 한대련인가요? 예, 최근에는 한대련이라는 단체가 좀 예. 가장 크게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물론 그 단체들도 훌륭한 일을 하고 있죠. 네. 한쪽 어떤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데 네. 또 안 그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또 그런 친구들 목소리도 좀 끄집어내보자 그런 네. 취지로 아마 처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2기 회장이라면 작년에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재작년부터 사실 예. 함께 했었고요. 예. 재작년에는 제가 이제 같이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저도 이제 선거를 나가서 제가 네. 이제 2기 회장이 된 거죠. 예. 정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정치가 무엇이냐라는 의미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정치와 관련된 일은 계속 하고 싶어요. 예.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좀 거창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정치학과를 선택한 거니까요. 네. 근데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최근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예. 우리 윤주진 씨가 굉장히 유명 인사가 돼 있더라고요. 안 좋게 유명하죠. 예.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제 예. 그 백지연의 끝장 토론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과 예. 한번 설전을 벌여서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셨던데. 예. 뭐 그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일단 계획된 의도는 아니었었어요, 사실. 저는 그게 참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저는 나는 꿈수다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사실 저랑 생각은 좀 많이 다르지만 참 네. 재미있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그 네 명의 입담이라고 하는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봉주 씨를 직접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갔는데 또 제가 의도하지 않게 의견 충돌이 생기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주제였다 보니까 또 저도 좀 흥분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자,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예. 예전에 이제 우리 송 변호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이제 정부에 저항하는 시대였단 말이야. 그때 사실 따져보면 소통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부와 현 집권층에서 하는 정부. 이게 다르니까 이제 뭐 반대를 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지금은 뭐 그런 주제가 딱 있는 게 아니고, 네. 아니 뭐 취업이라든가, 뭐 내 주변 생활이라든가, 네. 나의 취미라든가, 연애라든가, 뭐 이런 게 이슈가 된다고 보면, 네. 오히려 이제 세상과의 소통 문제, 내지는 네. 공감의 문제는 예전보다는 더 폭이 넓어지고 다양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 있는 길과 가능성은 높아진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이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뭐 20대와 40대 사이에 예. 뭐 또는 기성세대와 대학생들의 소통이 없다. 예.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건 정말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사회 자체가. 그리고 40대랑 20대는 사실 뭐 요즘 친하잖아요. 2040 세대. 그렇지. 2040. 50대. 우리 친해요. 나는 친하고 싶어 나도 20대하고. 50대 이상과 20대를 보면 이제 거의 부모님과 자녀의 세대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50대 후반이신데 한 30년 정도 터울이 있으면 이제 자녀와 부모의 차이잖아요. 근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아, 그래요? 예. 사실 근데 뭐 그런 이슈는 뭐 우리 때도 사실 우리 부모 세대하고 대화를 할 때도 항상 그런 벽을 느꼈었거든. 우리는 이제 그때 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런 여러 가지 운동권이나 이런 데모 또 민주화 이슈들이 컸기 때문에 부모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야 그냥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라 뭐 이러면서 그때 진짜 단절이 있었죠. 근데 그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세대 간의 그런 그 어떤 소통의 부재와 오늘날 이제 특히 이제 20대가 느끼는 소통의 부재의 차이가 뭔지 그걸 조금 더 뭐 한번 경험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실히 답답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50대, 60대 분들 만나 뵈면 어떻게 답답해요? 일단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을 좀 피우시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인 것 같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부모님들로부터 배울 게 있고 또 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게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뭐 또 내가 아직 어리니까 모르는 게 있겠지 뭐 그런 생각들이 그래도 저도 있는데 요즘은 마치 20대가 진리를 알고 있고 50대는 거기에 못 쫓아가니까 50대가 20대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좀 약간 근데 우리 때도 물론 얘기한 것처럼 이제 50대와 그때 이제 우리 50대와 대화를 했을 때 이제 그러한 어떤 좀 벽을 느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좀 약간 더 좀 문화가 보수적이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좀 우리보다 윗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경험한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걸 또 듣고 하는 뭐 그런 태도들은 그래도 좀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20대가 참 제가 20대라서 더 느끼는 거지만요. 20대는 사실 모르는 게 상당히 많죠. 제가 결혼을 해본 것도 아니고 아이를 키워본 것도 아니고. 보면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제 스스로도 내가 좀 아직 어리긴 어린 것 같다는 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할 때 제가 어떤 판단을 해놓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시행착오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을 좀 가려서 못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좀 막 결정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사회나 20대가 미래 주역이죠. 미래 주역이고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세대인 건 사실이지만 20대가 그 사회의 주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미래의 주역이지. 미래의 주역이지 현재의 주역은 아니잖아요. 그럼 미래의 주역이면 미래의 주역답게 좀 약간 좀 이렇게 거역하게 말하면 약간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입 다물고 배워야 될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마치 2030이 모든 걸 알고 있고 2030이 요구하는 것이 이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줘야 될 뭐 위기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저희 때도 그랬던 거?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우리 부모 세대 보면 야 왠지 권위주의 시대에 아직도 머물러 계시고 지금 민주화가 이렇게 열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저렇게 무작정 막 그냥 우리 반대만 하시나 막 이런 사실 답답함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대 대해서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 이런 걸 대화했을 때 벽이 생기고 우리 때는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그
그 군사 독재 시대에 살았던 분들과 네. 어떤 민주화 열망에 갖고 있었던 세대 욕구가 가장 큰 어떤 이슈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20대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50대 이상 기성세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복지를 예로 들자면 20대가 원하는 거는 뭐 무상복지도 사실 아니고요. 예, 뭐 무상의료도 아니고요. 뭐냐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20대도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20대는 없어요. 아주 건전하군요. 아니요, 대부분 그래요. 네. 그게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의 20대의 사고지. 아무리 20대라지만 어느 20대가 예를 들어서 난 평생 동안 일 안 할 거니까 나 복지해줘 라고 주장하는 20대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결국 젊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세상을, 그러니까 한국을 봤을 때 내가 노력을 해도 거기에만큼의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어떤 소통에 대한 어떤 단절을 느끼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가를 받는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는요. 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더 인정을 받고 덜 열심히 하거나 혹은 조금 게으른 사람은 그만큼의 또 자기가 책임을 감수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20대들은 약간 우리 사회가 조금 기득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 나한테도 기회가 닫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냉소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두됐던 그 공정의 문제라고 그렇죠. 해야 되겠죠. 예. 공정성.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는 것 같아요. 20대가 원하는 건. 예. 그러면 이제 정치 참여 문제도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각 정당들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를 비례대표로 공천한다. 예. 이런 얘기는 뭐 지금 어른들은 잘 모르겠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참여해봐라. 뭐 이런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참여하면 뭐 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20대 어느 20대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있고 정말 생각이 깊고 뭐 법학도 좀 공부하고 법도 좀 공부하고 뭐 그리고 뭐 20대 초반부터 예를 들어서 정당 활동을 한 9년 정도 한 29살짜리 정당입니다. 그러면은 뭐 웬만한 기성세대보다 정치를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대이기 때문에 정치 참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20대이기 때문에 정치 참여를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정치 참여라는 것 자체가 뭐 모든 국민의 권리니까 저는 뭐 누가 하든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국회의원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꼭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송 변호사님 계실 땐 예전에 이제 그 소위 이제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뭐 이런 게 이제 정치 참여로 대변되는 그런 이슈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건 뭘까요? 나의 의사를 뭔가 대변해야 되는 어떤 이슈. 이게 예를 들면 아까 뭐 반값 등록금 뭐 이런 게 될까요? 뭐 나의 의견을 한번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사회에서 20대 이런 문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 뭐 가장 좋은 방법은 투표를 하는 건데 또 20대가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게 화두이면서 또 동시에 20대 투표율이 또 그렇게 막 쑥쑥쑥 올라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인. 그래도 요새는 이제 트위터나 이런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투표율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그런 참여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이 좀 더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인 건 좀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쪽 20대에게 좀 더 이렇게 좀 호소를 하는 정치인 분들이 20대의 정치 참여를 많이 이렇게 유도를 하시잖아요. 예. 그게 가져오는 효과는 좀 큰 것 같아요. 예. 반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대학생들은 좀 마땅히 이렇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럼 그전보다 좀 정치 참여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20대가 좀 늘어난 건가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요, 그 80년대 민주화운동하는 대학생들의 또 그 열기에 비하면, 그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뭐 정치. 그때 비하면 낮죠. 그러면 그 뭐 이렇게 인증샷 막 날리고 막 이런 분들은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뭐 요즘 뭐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뭐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20대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 정치에 대한 신망. 근데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 결국 우리가 40대나 이런 좀 기성인들이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20대가 뭔가 정치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그 이슈에서 소외되다 보니까 우리가 20대를 챙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인데, 사실 20대 생각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거고 뭐 이런 쪽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지금 정당이나 이런 기성 정치인들의 뭐 이렇게 막 20, 30대를 놓고 사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삘대가 어긋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떤 언론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대한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20대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 냉소적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가 원하는 거는 20대가 정치를 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정치를 하고 싶은 20대가 그렇겠죠. 20대가 원하는 거는 20대가 생각하는 거를 잘 받아들여서 현실 가능하게 가공을 해서 이제 어른들이 그거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아까 말한 그런 좀 더 공정한 사회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 또 뭐 당장에 예를 들어서 막 어른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야, 젊었을 때는 꿈 하나로 사는 거니까 대기업만 바라보지 말고 중소기업 가라. 가면 너의 꿈을 펼칠 수 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이실 수는 있어요. 근데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과를 나왔는데 어느 친구는 연봉 한 5천 받고 나는 중소기업 가서 연봉 한 3천밖에 못 받으면 그거 누가 사실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SNS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까 20대가 기존에 그러니까 5, 60대를 사실 우리보다 더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이제 송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민주화의 시대를 왜 우리 부모님이 인정을 못하느냐 뭐 이런 문제였다면 지금의 20대는 제가 보기로는 이제 IT 기술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없었던 기술이거든요.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나오기 전과 후의 세대는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린 이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 참 답답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SNS가 그러면 우리 젊은 층들에게 물론 이제 기성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만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정도로 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SNS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저같이 이렇게 트위터를 좀 많이 하고 트위터를 통해서 제 생각을 많이 얘기하고 그렇게 된 건 있죠. 근데 사실 제가 트위터에서 유명하다는 표현이 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활동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요. 그 정봉주 씨랑 그 제가 끝장 토론에서 한번 큰 설전이 있었 이후에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실생활에서의 오프라인의 영향을 받고 제가 SNS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NS가 우리에게 엄청난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기보다는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거겠죠.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하고 그러지만은 저도 벌써 이제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저는 부담 엄청나요. 부담.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정도나 하고 이제 저기 카카오톡 이런 것들 정도만 하고 트위터 같은 거는 별 손을 잘 못 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소통을 늘려나가고 이제 많은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고 또 쌍방적이고 이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네트워크 중심으로 바뀌고 이런 소통을 좀 증가시킨다고 그러는데 사실 20대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소통이 잘 이루어져요?
많이는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연락하기 힘들었던 사람이랑 뭐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트위터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모르던 사람이랑 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그러니까 가능성과 양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뭐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확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의 문제에서는 뭐 발전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오히려 발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익명성에 숨어서 좀 지나친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좀 비합리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뭐 차단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좀 듣고 싶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 안에서만 계속 머물게 되고 오히려 이제 같은 메시지를 그 안에서는 비슷한 생각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 얘기만 일방적으로 계속 듣고 또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럼 오히려 단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좀 아이러니한 게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 정치인들이나 이제 논객들 보시면은 참 나는 소통을 열심히 하고 나는 정말 소통의 달인이다. 나는 소통의 왕이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거나 좀 소위 까는 사람들을 블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차단을 시키는 걸 많이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좀 약간 곤란한 질문이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하지만 소통이라면은 곤란한 질문도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나는 북한이 난 북한을 인정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난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둘 중에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왜 나한테 북한 이야기를 거들먹거리면서 나를 곤란하게 하느냐. 당신 같은 사람은 차단이다.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인가. 예, 소통. 어떨 때 보면 꼭 무슨 그 종교 집단 같아요. 암흑의 가라사대 하면 샥 퍼졌다가 그냥 누가 또 뭐 저 사람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으악 하고 또 거의. 제가 트위터 하는데 제 기준이 제 지조가 하나 있는데 저한테 아무리 욕을 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더라도 나는 절대 차단은 안 하겠다라는 게 제 지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차단하지 않고 이야기하자고 들어온 판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만 하고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이랑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이게 과연 소통일까? 근데 수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것은 이미 그만큼 많은 사람과 공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분들은 이제 자신과 공감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잘 하시는 거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명 모여서 100시간 동안 얘기해봤자 그건 별로 생산적이지 않아요. 사실 이 나라에. 어차피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분들은. 제가 요즘에 최근에 그 홈페이지 인터넷에서 봤던 영상 중에 정말 감명 깊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영국의 의회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대정부 질문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장관 얘기하고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려오잖아요. 근데 영국 보니까 지금 이제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랑 캐머런 총리랑 그다음에 에드 밀리반드라고 하는 이제 노동당 당수 이 두 명이 탁자를 두고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앉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얘기하고 앉으면은 이제 사회자가 에드 밀리반드 얘기해라고 얘기해서 막 얘기해서 이 사람이 좀 실수를 하면은 보수당 당원들이 막 웃고 킥킥거리고 막 비웃고 야유하고. 그게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붙어서 싸우고. 우리도 야 붙이잖아. 우리 그냥 푸시고 막 몸으로 그냥 몸으로 해요. 네, 그런 게 없이 그냥 날 좋아하는 사람들만 들어라. 날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됐다. 그건 좀 소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싫어하는 사람들끼리도 진중하게 예. 여러 시간을 거쳐서도 얘기할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뭐 어린애들이 싸우면서 큰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싸우면서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거꾸로. 네. 어른들이 좀 덜 싸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를 흘리기 싫으신 거죠. 그러니까 전투를 나가면 제가 이기더라도 어느 한 부분은 상처가 나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두려워들 하시니까 20대가 똑같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우리 편끼리만 얘기하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 않고. 그것도 그렇게 의견이 다른 사람이 만나더라도 좀 건설적으로 이렇게 서로의 어떤
뭐 또 그 단장점을 인정한다기보다는 그냥 넌 틀린 놈, 내가 맞다, 너도 틀린 이런 어떤 평형적인 대화만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트위터에서 송준모 씨라고 하는 분이랑 한번 설전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저랑 나이가 동갑이고 그분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다니시는데 저랑 완전히 생각은 다르세요. 네, 정말 진보적이신 분인데 그분이랑 트위터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두고 한번 크게 설전을 붙었어요. 근데 뭐 싸울 때는 솔직히 좀 유치하죠. 넌 이게 틀렸고 뭐 난 이게 맞고 막. 근데 딱 뒤돌아서 보면 근데 걔가 했던 말 중에 사실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조금 존경하게 되고 지금은 연락을 잘하고 잘 지내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강의실 보면 아쉬운 게 물론 당신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이런 수식어를 너무 많이 붙여요. 붙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쓰는 건 그러니까 약간은 뭐 토론 분위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의상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당신은 틀렸고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뒤 돌아서서 그래도 내가 틀린 부분이 있었구나, 이게 진정한 소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는 제가 봤을 땐 너무 오히려 안 싸우시는 것 같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싸우긴 싸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싸움이 없다. 예를 들면 한미 FTA 같은 경우는 사실 싸워야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조항이 뭐 10개가 틀렸으면 10개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미리 정해놔요. 14개 틀렸어. 다 맞아. 그래서 뭐 토론회를 하자 말자 가지고 싸워요. 그리고 결국 토론회는 안 돼요. 몸으로 맞거나 뭐 불발로 끝나거나 하고 나서 처음 가졌던 의견대로 그대로 돌아가서 자기 지지자들끼리만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 20대가 훨씬 더 사회를 좀 더 정교하게 보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기성세대들의 어떤 그 경직된 모습 속에서 오히려 더 단절되고 그런 대화가 자기들이 봤을 때 그 어떤 기성세대와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인분들이 이렇게 막 서로 예를 들어 설전을 벌이고 대립을 하는 거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좀 더 부추기고 그래 더 싸워라 더 싸워라 그래야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그 싸우는 자리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지 기반이 다른 사람들이 뽑혔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농민을 대변하고, 어떤 사람은 노동자를 대변하고, 어떤 사람은 기업인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 다르기 때문에 나와서 싸워야 되는 거죠. 분명히 자기 의견을 밝히고 거기서 얘기를 해서 공통된 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얘기까지만 하고 찾아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는 다른 점을 갖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다른 점을 드러내서 자기 지지 기반을 확인하는 데까지만 가요. 그냥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끝. 그렇죠. 이게 이제 수많은 대립을 불러세우고 몸싸움을 가져오고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가져오고 뭐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게 참 부정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대를 보면은 제가 이제 학교를 보면요, 뭐 수많은 이견들이 있죠. 총학생회 선거 같은 경우가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크게 관심은 없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작년 한국대학생 포럼을 하면서 총학생회 선거를 많이 들여다보게 되고, 근데 보면 사실 참 부끄럽지만 현실 정치랑 똑같아요. 권력 싸움이고 또 비리도 저지르고 부정부패도 저지르고 네거티브하고 헛소문 퍼뜨려서 낙마시키고 뭐 단일화하고 뭐 똑같아요. 야권 단일화 정말 해요. 기존 총학생회가 기득권이니까요. 이 총학생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새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든지 똑같거든요. 그러다 단일화 결별이 돼서 뭐 또 표가 분산되고. 근데 이게 이제 20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사실은 기성세대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우리한테 좀 부끄럽네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 세대가 이제 뭐 쟁취하고자 했던 게 민주화 그걸 달성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기성세대가 돼서는 보여줘야 될 거라면 좀 더 이렇게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합리적인 또 토론과 물론 이제 때로는 싸울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좀 성숙한 민주주의 모델을 좀 보여줘서 다음 자라난 세대가 거기를 더 또 완성시키고 더 멋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완전히 뭐 나전투구 뭐 이런 싸움는 모습 이런 것만 보이다 보니까 이거 부끄럽습니다. 이거 너무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이 SNS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반영하는 툴인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거네요.
저는 그 진보 진영을 뭐 대변하는 논객분과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분이 있다면 이 두 분이 SNS에서 좀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팔로워들이 그걸 보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영을 나누는 이 기구로 사용하는 게 아닐까. 뭐 더구나 요새는 또 그걸 뭐 정치인들이 뭐 자기 홍보 수단으로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더 이제 어떤 면에서 더 직접적으로 이제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메시징을 하고 또 그런 진영론을 자꾸 퍼뜨리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안 좋은 그 컨텐츠가 내용들이 SNS를 통해서 그 젊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네, 오늘은 20대와의 소통의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요새 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연예 프로그램이라든가 오락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새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은 몇 세 이상 공감 가능, 내지는 뭐 중고등학생만 공감 가능, 이런 개그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세대 간의 공감을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과연 20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우리 많은 프로그램들이 20대를 다루고 있는데 과연 진중하게 세대 간의 통합을 다루는 이런 노력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소통과 공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더 콘서트 아이스크림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